아이 새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와, 정말 이렇게도 열심히 본인의 삶과 육아와 이런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좀 위안도 얻고 용기도 얻고,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차 안에서 지금 잠깐 짬이 나서 찍고 있는데요. 차장이어서 지금 차 안에 불을 켜놓고 찍는데도 제 얼굴만 겨우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피아노 학원에 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어제 읽었던 책이 너무 제가 마음이 동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혹시 지금 굉장히 그 육아로 인해서 힘드신 어머니들 혹시 계시는가요? 24시간을 온전히 엄마로만 살고 계시는 어머니 혹시 계시는가요? 나를 위한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너무 힘드신 분. 네, 분명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이 뭐냐면 하루 1시간 엄마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걸 어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저희 아이 수영하는 동안 제가 수영을 못 들어가가지고 어제 로비에서 읽었는데 울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울었냐면 마지막 순간에 쓰는 편지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어머니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마치 살 때 내가 신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살게 되면 정말 그 현실이 달라 보여요. 근데 그 내용이 딱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육아가 너무 힘드신 어머니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이나 남편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짜증이나 화가 나시는 분들, 우리가 항상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짜증을 낼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이런 같은 공간에 함께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책에서도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위한 1시간 하루에 온전히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힘들어도 아이나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웃으면서 좀 더 다정다감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울었던 대목이 어디였냐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상상을 해서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쓰신 편지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너무 이제 감정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로비에서 눈물을 막 또르르 흘리면서, 저자분께서도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쓰는 편지로 책을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생각이 든지 한 1년 가까이,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에 제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든지 이럴 때 아우, 인생이 다 유한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나에게 상처를 은근히 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도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6개월간만 살 수 있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동안만 살 수 있다 하면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 맞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동하고 또 좀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어머니들 육아든 뭐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을 얻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그러니까 그 여유롭게라는 얘기는 아등바등 하지 않고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언젠가는 누구든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응당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 오는 것은 아니다. 네, 꺼졌네요. 네. 불빛이 꺼져서 네. 다시 좀 켰습니다. 오늘 찍는 그 환경이 조금 열악한데 장소보다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어가면 많이 힘드신 분들, 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누구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40대로 이제 이미 넘어오신 분들, 인생이 이제 변곡점 정도까지 이제 오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최소한 80세 이상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2의 인생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중간에 건강하게 살았을 때 이야기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밤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화가 났던 일도 조금 수그러들게 되고 뭔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억울해, 화나, 짜증나 이런 마음도 조금은 조금 유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저희 아이한테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아이에게 언젠간 죽는다. 엄마도 아빠도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텐데 너는 외동인데 혼자 너는 더 바르고 씩씩하게 너의 행복을 잘 찾아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아이가 되게 슬퍼해요. 슬퍼하면서 또 엄마 우리 신처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항상 조심히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 그런 얘기를 이제 간혹 하는데 이제 아이가 듣고 아빠한테 어느 날에선가부터 출근하는 아빠, 뭐 어디를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아빠한테 인사를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꼭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누가 옆에서 듣고 막 웃으시는 어른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고 집에서 사실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실제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이태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갑자기 정말 많은 인원이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들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굳이 그런 큰 사건 말고도 뭐다 그렇죠. 뭐 아파서 혹은 뭐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된 사건 사고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뾰족하게 날카롭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책에 하루 1시간 엄마의 시간이란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 인생은 유한하니까, 네, 누구든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니까 하루에 1시간은 나를 위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네, 나를 위한, 정말 내가 힘이 날 수 있는 이게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시간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독서가 됐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됐든 운동이 되었든 명상이 되었든 찾아가는 거죠. 나를 위한 1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라. 전 너무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아니면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할 때 그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일단 경청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만나고 났을 때 마음이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찝찝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다행히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고 응원을 받고 긍정적인 힘을 얻고, 이 사람은 나의 말을 항상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엄마의 시간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아이 셋 키우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도 나와 있거든요. 아이 셋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와, 정말 이렇게도 열심히 본인의 삶과 육아와 이런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좀 위안도 얻고 용기도 얻고,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제가 차 안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달덩어리처럼 제 얼굴이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찍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그리고 이야기가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응원합니다.